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도쿄특파원 김일규입니다. 지난주 일본 TBS 드라마 I Love You로 첫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 이런 내용들 있었습니다. 드라마도 좋지만 경제 뉴스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얘기보다 산업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주식 대해부입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뜨겁습니다. 지난달 4일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1989년 12월 버블기 정점에 기록했던 38,915를 넘어 3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4만 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기록적인 것인지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985년 1만 초반대에서 시작을 해서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1989년 12월에 4만 근처까지 가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이제 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쇼크에 따른 금융위기로 2009년 3월에는 7,054까지 추락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다시 오릅니다. 2013년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 완화와 함께 아베 정권의 기업 개혁이 시작되죠. 물론 중간에 코로나 때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천장을 뚫고 4만 선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3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왜 이런가? 역사적으로 크게 6가지 이유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 주가 상승 흐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가 지수 등락률을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푸른색이 짙어질수록 지수가 떨어졌다. 희미하거나 노란 쪽은 보합, 그리고 붉은색이 짙어질수록 많이 올랐다는 그림인데요. 미국 보겠습니다. 아주 밝았죠? 20%나 올랐고요. 한국도 23%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노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이죠.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일본 무려 53%나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낙관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그 전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국 등 대부분 나라는 2022에서 2023년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아야죠. 이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이 금리를 올린 나라 숫자입니다. 2022년 전후로 빨간 그래프가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물가 상승 속도가 점차 둔화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2024년 올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죠. 실제로 여기 파란 그래프 보시면 금리를 내리는 나라의 숫자입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가운데 경제가 후퇴를 피하면서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을 하면 이제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주식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 주식이 왜 더 올랐을까? 두 번째는 일본 기업에 벌어들이는 힘입니다.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이죠.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많이 벌면 EPS가 높죠. 그래서 보시면 일본의 EPS, 주당 순이익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높다는 것인데요. 2012년을 1로 했을 때 이후 추이를 비교했습니다. 일본 2.8배 올랐습니다. 미국의 2.1배, 유럽의 1.5배보다 훨씬 크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이 그림인데요. PER, 주가 이익 비율입니다.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일본 아직 14배 안팎입니다. 미국의 20배에는 한참 못 미치죠. 아직 싸다,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기업이 혼자 잘했냐?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11년째 일본 기업을 조지고 있는 일본 당국 얘기하겠습니다. 이 표는 일본 당국이 그동안 취했던 조치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3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11년째를 맞았는데요. 2013년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주주들한테 자본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니? 그래서 잘 써서 잘 벌어서 그걸 주주들에게 잘 돌려주고 있니? 그걸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합니다. 우리도 전 정부에서 도입을 했죠.
기업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관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라. 대화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그 유명한 이토 리포트, 이토 보고서가 나옵니다. 아베 내각의 경제 책사였던 이토 구니오 히토바시대 교수가 만든 보고서인데요. 쉽게 말해서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을 8% 이상으로 높여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본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걸 따져보겠다는 건데 경영 효율을 높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2022년 드디어 도쿄 증권시장이 재편을 합니다. 기존 4개에서 3개 시장으로 재편을 했는데요. 원래 도쿄 증시 1부, 2부, 자스닥, 마더스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프라임, 스탠더드, 그로스 이렇게 3개로 만든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일부 승격 기준을 완화를 하면서 시총 수백조짜리 도요타 자동차와 수백억짜리 중소기업이 한 군데서 놀았죠. 그러니까 일부가 일부답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프라임, 중견기업의 스탠더드, 신흥기업이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그로스로 시장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도쿄증권거래소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PBR 개혁으로 불리는데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주가를 순자산으로 나눈 건데 이게 1이 안 되면 뭡니까? 회사 자산을 다 팔고 청산을 해서 나눴을 때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은 가만둘 수가 없다. 대책을 내놔라 하는 주문이 나온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일본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후에 계속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 활동이 계속 침체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서서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물가가 꿈틀대기 시작을 하더니 작년에 이제 3.1% 오르면서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그보다는 못하지만 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다. 이런 기대감이 일본 주식에 대한 투자를 부른 것이죠. 일본은행이 지난달에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제를 했습니다.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이게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이 든 겁니다. 이럴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가 또 임금 인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계속해서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을 강조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니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야 하고 다시 또 물가가 오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마다 일본에서는 춘투라고 하는데 기업의 노사 임금 협상입니다. 올해 춘투 결과 임금 인상률이 평균 5.28%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5%를 넘은 것도 33년 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 개인 투자자의 귀환입니다. 일본은 과거 개인 투자자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30년 동안 주가가 떨어지는데 무슨 개인 투자를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30년 동안 꾸준히 팔아치웁니다. 순매도 누적 금액이 70조 엔, 우리 돈으로 거의 700조 원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개인 자금이 슬슬 돌아옵니다. 그 계기 중 하나가 이제 NISA, NISA라고 불리는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입니다. 니폰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인데요. 일본 당국이 1월에 새로운 NISA를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NISA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래 세금을 안 물리는데 납입 한도랑 비과세 기간을 대폭 늘려서 새로 내놨습니다. 원래 120만 엔까지 5년간 비과세였는데 이걸 240만 엔 무기한 비과세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들이 NISA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면 1월에만 이 신 NISA로 6천억 엔, 그러니까 6조 정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종목은 뭐냐? 뭐가 니케이 지수를 이끌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우선 시총부터 한번 보시죠. 1989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한 건데 시총 상위 기업이 완전히 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1위부터 보면은 통신사입니다. NTT. 그리고 2위부터 6위까지가 죄다 은행입니다. 9위에서야 이제 도요타가 나오는데 10위 안에 이 도요타 제조업이 하나뿐인 거죠. 근데 이제 2024년 완전 달라집니다. 도요타가 1위고요. 그 다음이 미쓰비시 UFJ 은행,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 일렉트론, 생산설비 기기업체 키엔스, 소니, NTT, 유니클로로 유명한 패스트 리테일링, 미쓰비시 상사, 신해츠화학 이런 종목들이죠. 신성장 산업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 주식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1989년하고 다른 것은 뭡니까? 10위권 내에 은행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승률도 그렇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2022년 말 대비인데요. 1위부터 보시면 반도체주죠. 스크린홀딩스, 그 다음이 고배제강소, 또 반도체주입니다. 어드반테스트, 도쿄일렉트론, 에바라 제작소,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상사 이렇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오를 거냐? 일부에서는 과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박 논리가 아니 이게 올해 갑자기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주가 상승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경제의 탈디플레이션, 일본 기업의 개선, 글로벌 투자 머니의 탈중국 흐름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42,000 정도 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금리 인하가 있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누가 돼도 중국을 조지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일본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좋다. 이런 관측인 겁니다. 하지만 하락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연초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여름에는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제 결국 엔저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 엔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일본 당국이 엔화가 더 떨어지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달러당 151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52엔이 마지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엔저가 지속되면 일본은행이 조기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주가에 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 일본주 대해부 그리고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일본 주식에 관심을 조금씩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일본주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요. 도쿄일렉트론, 노요타, 어드반테스트, 미쓰비시, 스크린홀딩스, 디스코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 거래 금액이 미국 주식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금액입니다만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일본 주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